말씀드릴 전략은 제가 만든 마누어 시스템 또는 매누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매 하는 어떤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먼저 손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매누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이야기들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쫙 설명을 한 30분 정도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태로 하는 거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먼저 손절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손절은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100% 정도예요. 뭐 되게 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손절이 달성되지 않도록 저희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절을 마이너스 100%라고 설정을 하면은 그러면 그만큼 또 수익도 많이 날 수가 있는 거고, 만약 손절을 갖다가 한 마이너스 50%라고 설정을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제 손절 라인이 한 마이너스 25%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이너스 25%가 달성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살 매매를 합니다.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50%일 경우에 그 반인 마이너스 25%가 제 마음의 손절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5%는 절대로 달성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마이너스 25%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살살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도 아주 살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절은 사실은 마이너스 100%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런 이 정도의 그 손실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자금만 투자를 하려면은 하시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좀 약간 바쁘신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돈을 좀 왕창 벌고 싶어가지고 저에게 압력을 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도 저의 어떤 이 오리지널 계획에 따라서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 그 정도 강단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CF에 이순신 장군, 선조, 원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 드라마를 봤는데 옛날에 그랬대요. 선조대왕이 이순신 장군더러 너 빨리 저쪽 부산 와서 애들 무찔러라 막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그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는 지금 가면은 쫄딱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거의 뭐 함정들도 많이 이렇게 파여져 있고, 그래서 왕이 가서 싸워라 하는데도 끝까지 안 싸워요. 그래서 대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선조 왕이 이순신 장군을 너 이리 좀 와서 좀 매매 좀 하자 해가지고 엄청 때리고 뭐 이등병으로 뭐 이렇게 강등을 시키고, 그랬더니 이제 원균이가 내가 가서 싸울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7,000량 해전인가 거기서 조선 수군의 거의 전부를 갖다가 잃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자면은 투자자들이 나 지금 바쁘니까 돈 빨리 벌어야 돼 왕창 하자라고 해도 때가 아니면은 저는 왕창 절대로 지르지 않습니다. 계획대로만 합니다. 따라서 그래도 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운 자금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수익이 쌓이면은 일정 부분은 다른 안전한 전략들로 이렇게 분산을 좀 시킬 생각이고요. 또 지금 같아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사실 저는 한 계좌만 운영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계좌를 한 2개로 해서 하나는 좀 더 공격형으로 하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또 수학을 조금 전공했기 때문에 수학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번 플러스 10% 나고 그 다음번에는 마이너스 10%가 나오고 이거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쌤이다 해가지고 뭐 똔똔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은 깡통을 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써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거를 탁 키우면은 사이즈 네, 왜 110으로 되냐? 그 플러스 10%가 났다는 얘기는 수학에서는 몇 배가 됐냐 하는 이 배가 스탠다드거든요. 1.1배가 된 거예요, 자산에. 그리고 마이너스 10%가 됐다는 이야기는 그 0.9배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이 하나의 그 사이클로 반복이 되면은 1.1배가 됐다가 또 전체 자산의 0.9배가 되기 때문에 곱하면은 0.99배가 돼서 1% 손실이 납니다. 이 사이클이 한 번 반복될 때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면은 빵원이 돼요. 이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거죠. 약간 어려운 문제로 가봤습니다. 이번에는 훌륭해 보여요. 이길 때는 플러스 40%예요. 깨질 때는 마이너스 30%니까는 훌륭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일을 갖다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재미있어요. 어떻게 재미냐면은 보세요. 지금 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40% 플러스 그리고 30% 마이너스 갖다 반복하면은 이게 과연 수익이 날지 아니면은 손실이 될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통밥을 갖다가 직관을 갖다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결론을 스스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이래요. 플러스 40%가 났다는 얘기는 자산이 1.4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0%가 됐다는 얘기는 자산이 0.7배로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요걸 반복하면 요 두 가지가 한 세트로 반복이 되면은 요걸 곱하니까 0.98이 돼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씩 손실이 발생합니다. 와, 이거 놀랍죠? 40% 플러스 그리고 겨우 30% 마이너스인데도 이게 반복되면은 이게 두 번 될 때마다 2%씩 손실을 보는 거고 반복되면 따라서 깡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 나누기 0.7을 해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깨질 때 30%씩 깨진다면은 1대1로 50%씩 먹을 때 과연 몇 퍼센트를 먹어야 똔똔이 되겠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1 나누기 0.7을 해보면은 1.4285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은 40%가 좀 부족하고 먹을 때 최소한 42.85% 정도를 먹어야지 그 다음에 30%가 깨지고 요걸 반복했을 때 똔똔이 된 겁니다. 그래서 43% 이상 플러스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가 나오더라도 요걸 반복했을 때 우상향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중요한데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요? 40%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면은 이거 못하는 전략 아니거든요. 이 전략 훌륭한 건데 이렇게 깨진다는 게 약간 놀라워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어디냐면은 이 사람이 오버 베팅을 해서 그래요. 전 재산을 갖다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이번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의 50%만 투자에다 즉 배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이거죠 뭐 40%인데 나는 50%만 그 내 자산의 50%만 배팅하고 50%는 현금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50%에 대한 40%가 플러스가 돼요. 먹을 때는. 그래서 내가 먹을 때는 자산이 1.2배로 늘어나고 또 마이너스 30% 깨지더라도 나는 자산의 반만 50%만 거기다가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깨진 거는 15%밖에 안 깨져요. 그래서 깨질 때 자산이 0.85배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1.02가 돼가지고 놀랍게도 이 세트가 반복되면 즉 50%는 항상 현금으로 놔둔 상태에서 50%만 좀 약간 작게 배팅을 하면은
1.02%가 돼서, 그러니까 1.02배가 돼서 2% 수익이 나요. 이게 반복되면은 이 사람은 그냥 뭐 부를 얼마든지 복리로 쌓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계산의 교훈이 뭐냐면은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왕창 배팅한다고 다 좋다가 아니에요. 40% 그리고 마이너스 30% 이건 좋은 거 맞는데 좋다고 풀로 배팅하면 이와 같이 손실이 돼요. 한번 할 때마다 2%씩. 하지만 욕심을 좀 억제하고 50%를 갖다가 현금으로 둔 상태에서 50%만 반복을 배팅을 하면은 지금 이런 전략의 경우는 한 세트 올 때마다 2%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부를 갖다가 축적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거 딱 잠깐 계산해보면 이래요. 한 번에 아까는 50%인데 지금은 X 배씨만 배팅할 경우 X 배인데 좀 전에 계산한 거는 X가 2분의 1이었었죠. 0.5배. 0.5배는 가만히 놔두고 0.5배만 배팅할 경우 뭐 이런 식이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정도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던 모든 얘기들을 갖다가 요약하면은 지금 이렇습니다. 여기 괄호가 하나 더 있네. 1이라는 얘기는 풀로 배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 한 번씩 반복할 경우에 0.98배가 돼서 2% 손실이에요. 2분의 1배씩만 배팅을 하면은 1.02가 돼서 즉 2% 수익이 되고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면은 이거 뭐 중학교 3학년 문제인데 x가 12분의 5일 때 다시 말해서 반보다 살짝 적죠. 그렇죠? 그때 최대값이 나오고 그 최대 배수는 48분의 49배가 됩니다. 계산하면 1.0208 즉 2.083%씩 나기 때문에 이 최적의 배팅이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얼핏 봐서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 재산을 갖다가 뭐 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고 좀 약간 현금을 보유를 하면서 욕심을 억제해야지 얘가 같은 좋은 전략인데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욕심을 억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누어 시스템의 매매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기계적인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다가 인간을 넣어서 만든 기계 플러스 인간 시스템입니다. 이게 놀랍고 재밌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계 시스템이 아니고 기계 플러스 인간 시스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수동으로 거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베이비고 시스템의 이름은 매누어 시스템.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란 거는 더 매누어 시스템. 여기다가 인간을 넣어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베이비의 어떤 직관과 베이비의 어떤 참조 데이터들에 대한 해석들 이런 거를 넣어서 기계 플러스 인간 시스템을 돌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 개념을 깨닫고 대단히 기뻐했었어요. 요거는 시스템을 참조한 인간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계 플러스 인간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을 참조한 인간이 어떻게 틀린지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매누어 시스템은 일봉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사람이 보고 느긋하게 수동으로 거래하는 거가 자동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효율 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으로 거래를 하는 거가 충분하고 그게 더 좋습니다. 잠시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나온 이 두 개의 차이예요. 기계 플러스 인간 시스템, 그 다음에 시스템을 참조한 인간.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면은 시스템을 참조해서 베이비 맘대로 하는 거 이게 A고
베이비의 마음을 시스템에 집어넣은 기계 플러스 인간 시스템, 이걸 B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 A가 최종적으로는 베이비의 마음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벌 때도 좀 더 화끈하게 벌 수 있지만, 운이 되게 없고, 또 베이비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거나 했을 때, 그럴 때 좀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작지만 0은 아닙니다. 베이비가 뭐 그 정도 수양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 자체가 높지는 않은데, 글쎄요, 뭐 0.0001% 또는 그 이하이긴 하지만 문제는 0%는 아니라는 거. 하지만 얘는 또 장점이 그거예요. 화끈해요. 인생 사는 거 별로 재미없다 싶을 때는 이걸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계 플러스 인간 시스템이란 것은 제가 이거 깨닫고 기뻤어요. 왜냐면 이게 A가 화끈해서 좋긴 좋은데 그래도 남의 어떤 자산을 운영하는 건데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낸 거가 이 B인데요. 일단 이게 전체 시스템에서 베이비맘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계의 보면 기계의 0에서 30%까지예요. 그래서 이 A에 비하면은 먹을 때도 덜 먹지만 깨질 때도 덜 깨져서 말하자면은 천천히 망할 수는 있어도 신속하게 망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30%라는 것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조건 이 베이비의 의견을 갖다가 30% 반영한다가 아니고 의견이 없으면 그냥 0% 그냥 기계 시스템만 가지고 운용을 하고 저희 어떤 강한 의견이 있을 때는 최대 30%까지만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마누르 시스템이라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이름 바꿨잖아요. 마누르 시스템 하면 너무 속이 보여서 뭐라고 했더라? 매누어 시스템으로 이름 바꿨는데 얘는 그 매일매일 어떤 권장 포지션 개수가 나와요. 그것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 포지션 개수가 10개라면은 베이비 맘에 의해서 결정되는 포지션 개수는 1개에서 3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 포지션에서는 13분의 3, 즉 23% 정도까지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는 베이비 맘대로 하는 이 베이비 맘이 좀 더 이렇게 효율성이 입증이 되면은 한 50%까지 늘려도 된다라고 보입니다. 50% 기계 시스템의 5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50분의 50이 돼서 약 33%의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복순위 시스템이라고 국선용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아까 켰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이 복순위 시스템을 갖다가 한 7년 전에 만들었는데 여전히 잘 돼요. 제가 예전에 들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게 뭐 NS 증권사에서 전체 그 어떤 파생 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일 수명이 길었던 시스템이 한 8년에서 8년 반이었다고 들었었거든요. 얘가 지금 7년 넘게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이 복순위 시스템 지금 이건데 잠깐 성적을 보시면은 이래요. 이게 2015년에 만들었는데 여전히 잘 나가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얘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얘를 만들 때 겉으로 봐서는 이거 하나지만은 참조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런 참조 데이터들.
말하자면은 예, 얘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개인 순매수 금액서부터 외국인 순매수 금액, 뭐 옵션 전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참조 데이터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집어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좀 오래 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의외로 제 예측대로 오래 잘 이렇게 가서 여전히 놀라고 있거든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정말 이래니까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괜찮으면은 뭐 이거 가지고 그리드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리드 시스템이고 얘는 또 뭐지? 물타기 시스템이고. 항상 뭐가 하나 되면은 계속 돼요. 자, 근데 그 뭐냐면은 이 복순위 시스템을 왜 내가 믿을 수가 있냐면은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과 물론 여기 볼륨, 그러니까 거래량 데이터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만들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확신이 안 들었을 텐데 보시다시피 얘를 만들 때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참조 데이터들을 다 같이 활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매누어 시스템이라는 거가 있긴 한데 거기다가 이 베이비 맘과 그 다음에 이 참조 데이터에 대한 여기 베이비의 어떤 해석 이런 걸 갖다 넣어주면은 단순한 이 기계 시스템보다 훨씬 더 보완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잠깐 이 참조 데이터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 크립토 컨테이너인데 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하는 방법이 나와 있긴 한데 베이비는 당연히 그거다가 좀 더 이렇게 발전을 시켰죠. 베이비만의 어떤 해석 방법들 이 참조 데이터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겉에 드러난 그런 증세가 아니고 어떤 그 속에 있는 그런 그 이유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매너 시스템은 제가 그 시스템으로 만든 거는 이게 추세 추종형이거든요. 추세가 발생하면은 쫙 먹지만은 추세가 없을 때는 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어떤 베이비 맘이라고 한 건 뭐냐면은 그런 거죠. 이 매누어 시스템에서는 추세 추종적인 거는 여기서 다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 베이비의 직관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이제 추세가 아닌 역추세적인 어떤 참조 사항들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중점적으로 참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베이비는 말하자면은 내일 시장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정확한 어떤 의도가 뭔지 늘 시장하고 대화를 해요. 거기서 나오는 어떤 직관들은 이게 뭐라고 하죠? 추세 추종형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그런 어떤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약간 집어넣는 것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제 매누어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걸로 보죠 뭐 그냥. 자 보시다시피 이것은 비트코인, 이것은 이더리움이고 일단 비트코인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밑에 지표가 있잖아요. 이 지표가 권장 포지션 개수예요. 잠깐 먼저 시스템 성능을 보시면은 뭐 이래요. 나쁘지가 않죠. 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한 2배는 더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예스트레이더 코인에서 현물 데이터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선물 데이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매수는
가능해도 현물이기 때문에 매도 진입하는 거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지표를 보시면은 빨갛게 되어 있던 얘기는 이게 매도를 갖다가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빨갛게 되면은 그냥 매수 부분을 다 그냥 청산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해서 왕창 먹는 그 부분이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수평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 이 수평선이 이게 지금 매도 구간인데 원래는 계속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잠깐 보시면은 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개수가 여기 보시면 제가 최대 물량을 갖다 1이라고 했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최대가 마이너스 1개 매도 또는 여기 D 보시면은 0.439라고 나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개가 최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인데 아직도 1이 아니네요. 보시면은 여기 0.905라고만 나오고 어쨌든 그 최대값만 내가 1이라고 지정을 하면은 최대 비트코인을 1개까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 중간에 현재 값은 마이너스 0.397인데 1보다 절대값이 작죠. 지금 권장 포지션은 비트코인 갖다가 마이너스 0.397개 그 정도 매도하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일봉 차트라서 이 권장 개수가 여기 지표에 나오는 대로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0.16402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지표값이 0.16402예요. 여기 보시면 지표값이 0.164라고 나와 있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0.164가 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 날은 0.0264개를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0.16에서 0.026으로 매수를 갖다 몇 개 더 청산을 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청산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표값은 마이너스 0.196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현물이라서 그 매도가 안 돼서 이렇게 0으로만 나오고 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이때 매도 들어갑니다. 0.196개를 매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쭉 빠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먹는 거고 가면 갈수록 이때는 마이너스 0.661개 매도를 치는 거고 이쯤 와서는 마이너스 0.937개 매도를 쳐가지고 계속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얘는 뭐 이렇게 되는데 잠시 또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여기 수평선은 이거 매도로 먹는 구간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평선이고 실제로는 매도로 먹는 것도 있으면 이거 한 2배 정도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지금 최대 한계를 했을 때 얘기해요. 최대 한계 했을 때 연평균 손익이 이게 1797달러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연평균. 근데 최대가 한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뭐 0.3개 정도밖에 안 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쨌거나 그랬을 경우 연평균 손익이 US 달러로 10,000달러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요. 총 거래 횟수가 이렇게 나오고 승률이 66%. 그 다음에 평균 손익비가 7.4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손익비가 7.4라는 이야기는 내가 깨질 때 1달러 깨지면은 먹을 때는 평균적으로 7.4달러씩 먹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뭐 매너 시스템이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똑같은데 권장 포지션 개수가 나오고 저는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최대 물량을 1로 하면은 이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고 내가 얘를 갖다가 만약에 최대 난 이더리움 7개까지 하겠다 싶으면은 여기 벌써 마이너스 6으로 나오잖아요. 최대가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7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입니다. 지금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뭐 1로 해놨을 거예요. 최대 물량을.
어쨌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요 개수만큼 매일매일 포지션을 바꿔나가면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수평선은 이 매도를 쳐야 되는데 매도를 치지 못해서 나온 현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 연평균 손익이, 즉 이더리움을 갖다 최대 한계까지 매수하거나 매도, 보통 한 0.34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했을 때 US 달러로 1년에 800달러씩 먹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승률이 56%, 대신에 아까는 66%인데 좀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하지만 평균 손익비는 아까 7. 얼마였었는데 지금 9.44로 손익비가 좀 더 높아요. 즉 깨질 때 1달러 깨지면은 평균적으로 먹을 때는 9.4달러씩 먹는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매누어 시스템인데, 제가 사실은 이 복순위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써니 시스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집사람이 좀 서운하다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복순위 써니 시스템을 만들고 왜 자기 시스템은 없냐 그럴 것 같아서 우리 마눌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누르 시스템 만들었는데, 또 너무 이게 마누르 시스템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너무 마누르 시스템 알면 또 약간 좀 민망해서 바꿨어요. 매누어 시스템으로.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시장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보세요, 이거 막 대화하면서 나온 뭐 이런 얘기들. 이 시장에서 어떤 다이렉트로 받는 그런 이런 대화를 통해서 역추세적인 마인드를 중에서 좀 이렇게 그쪽에다 보탤 의견이 있으면 보태는 거, 이거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참조 데이터들도, 이런 참조 데이터들도 반영한다는 거. 그래서 단순히 기계로만 제 맡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거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아서, 제 솔직한 생각은 이래요. 이 매누어 시스템, 전체 시스템 이름도 매누어 시스템인데, 이게 뭐 꼭 그렇게 정말로 기가 막힌 시스템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뭐 꼭 그렇게까지 대답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분명한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만든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 갖다가 이제 정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무도 안 붙여주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제 생각에 너무 좋은 시스템이라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되게 열심히 홍보를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은, 아니 좋은 시스템을 왜 홍보를 하지? 저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이거 솔직히 별로 이렇게 홍보하고 싶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그만큼 제가 아끼는 시스템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처음 포지션 짜는데 동참하는 고객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금 배분을 갖다가 고객 대 회사를 갖다가 8대2로 할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는 고객 대 회사가 3대7이 아니고 7대3이겠죠? 이 정도로 하고, 그로부터 더 시간이 흐르면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문을 저는 닫을 생각입니다. 그 핑계가 이거예요. 기존의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뭐 너무 많은 고객이 오는 거 안 좋다라는, 이거 일종의 핑계인데, 어쨌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이게 뭐 뚜껑도 안 까봤기 때문에 이런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용기를 높이 사서 그분들에게는 8대2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거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친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꼭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라고는 말을 못할 수가 뭐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한 시스템이고 상당히 저로서는 믿음이 가요.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